혼자 걷는 길이 외로웠습니다. 아니, 외롭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68세 김재철 씨는 매일 아침 6시 혼자 동네 뒷산을 올랐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를 3년 전 하늘나라로 보낸 후 그에게 남은 건 텅 빈 집과 너무나 긴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만져봅니다. 차가운 이불만 손에 잡히죠. 그럴 때마다 진짜 혼자구나 싶어서 재철 씨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잖아요. 애들도 걱정하고. 그래서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안 그러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혼자 걷는 산책길은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부부가 손잡고 걷는 모습, 친구들과 웃으며 수다 떠는 모습, 모든 게 그를 더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여자의 등산화 끈을 밟아버렸죠. 2024년 4월 어느 봄날 재철 씨는 우연히 동네 게시판에서 한 장의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시니어 산책 동호회 함께 걸으면 더 행복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북한산 둘레길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며칠 뒤 다시 그 앞을 지나가는데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망설임 끝에 재철 씨는 첫 토요일 북한산 둘레길 입구로 향했습니다. 15명 정도의 중장년층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이라 어색했죠. 다들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저만 혼자 멀찍이 서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처음 오셨나 봐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등산복 차림에도 우아함이 묻어나는 6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이순영이라고 합니다. 이 동호회 총무예요. 반가워요. 그녀의 미소는 봄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재철 씨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예. 김재철입니다. 오늘 처음. 첫날은 누구나 어색해요. 괜찮아요. 제 옆에 붙어서 걸으세요. 제가 이것저것 알려드릴게요. 순영 씨의 친절함에 재철 씨의 경계심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을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순영 씨는 자연스럽게 재철 씨 옆에서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이 둘레길은 경사가 완만해서 시니어들한테 정말 좋아요. 무릎도 안 아프고요. 저기 보이는 정자에서 쉬면서 간식도 먹고. 네.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재철 씨가 당황했습니다. 네. 혼자 삽니다. 저도요. 5년 됐어요. 혼자 산지. 순영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재철 씨와 같은 외로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어느 날 아침에 깨어나 보니 차갑게 식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나아졌어요. 처음 일 2년은 정말 지옥이었는데 이 산책 동호회를 알게 되고부터 조금씩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그 후로 재철 씨는 매주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순영 씨를 만나는 게 기대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고 나갔는데 어느새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같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게 좋았죠. 세 번째 산책 때였습니다. 재철 씨가 순영 씨의 등산화 끈을 밟아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순영 씨가 비틀거렸고 재철 씨가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이고, 끈이 풀렸네. 순영 씨가 끈을 묶으려고 허리를 굽히려는 순간 제철 씨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밟아서 그런 거니까. 아니, 괜찮아요. 제발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제철 씨의 단호한 말투에 순영 씨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그녀의 등산화 끈을 다시 묶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묶어야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배운 방법이에요. 감사합니다. 순영 씨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제철 씨도 자신의 행동이 조금 오버였나 싶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시험을 동반하죠. 5월 어느 토요일 동호회 회원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제철 씨와 순영 씨가 조금 떨어진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본 한 회원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저 두 분 보기 좋네. 우리 동호회 커플 탄생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매주 꼭 붙어 다니시던데. 아이고, 그 나이에도 사랑이 오나 봐. 사람들이 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순영 씨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순영 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영 씨 오늘 안 오셨나요? 제철 씨가 다른 회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순영 씨요?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제철 씨는 실망을 감추며 혼자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순영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뭔가 잘못했나? 제철 씨는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함께 걸었던 그 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냐? 나이 먹고 무슨 짝사랑도 아니고.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순영 씨가 그리웠습니다. 용기를 내서 제철 씨는 동호회 총무였던 순영 씨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영 씨, 저 김제철입니다. 요즘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동호회에서 못 뵈어서 걱정됩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4주째 되던 어느 날 제철 씨는 우연히 동네 슈퍼마켓에서 순영 씨를 만났습니다. 순영 씨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아, 제철 씨, 그동안 어디 아프셨어요? 동호회에 안 나오셔서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바빴어요. 순영 씨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철 씨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순영 씨,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러세요? 우리 그동안 좋은 친구였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순영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철 씨, 저는 그냥 혼자가 편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이 자꾸 우리 보고 커플이니 뭐니 하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요. 저는 그냥 남편 하나만 사랑하다 가고 싶어요. 순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죽은 남편한테 미안해요. 배신하는 것 같고 그래서 도망쳤어요. 제철 씨 얼굴 보면 자꾸 마음이 흔들려서 그 순간 제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도 자신과 같은 아픔을 안고 있다는 것을. 제철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영 씨,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죽은 아내한테 미안하고 배신하는 것 같고.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뭐요? 우리가 다시 행복해지는 게 죽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는 걸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평생 슬픔 속에서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웃고 행복하고
다시 살아가는 걸 하늘에서 바라볼 거예요. 순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순영 씨한테 연인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함께 걸을 친구가 되어주세요. 혼자 걷는 길이 외로웠어요. 순영 씨와 함께 걸으면 그 외로움이 조금 덜해요. 제철 씨, 천천히 생각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제철 씨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순영 씨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제철 씨는 다시 북한산 둘레길 입구에 섰습니다. 순영 씨가 올까? 아니면 또 안 올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하지만 순영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안 오는구나. 제철 씨가 실망하며 고개를 떨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철 씨, 그 목소리. 제철 씨가 황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영 씨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늦었죠? 아니요. 아니에요. 안 늦었어요. 제철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영 씨도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 생각해 봤어요. 제철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순영 씨, 그래서 다시 왔어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그냥 함께 걸을 친구가 필요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편안했습니다. 제철 씨, 저기 보이는 정자까지 가서 제가 준비한 거 있어요. 뭔데요? 비밀이에요. 가서 보면 알아요.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순영 씨가 배낭에서 도시락 2개를 꺼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김밥이랑 계란말이. 제철 씨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걸 언제? 새벽 5시부터 만들었어요. 맛없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제철 씨가 김밥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사실 그냥 평범한 김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철 씨에게는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정성껏 만들어준 음식이었으니까요. 다행이다. 사실 요리 실력이 별로 없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이 다 해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다 해줬죠. 지금은 매일 라면이랑 김치찌개만 먹고 살아요. 그러면 안 되죠. 건강 챙기셔야지. 순영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가끔 저한테 반찬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제철 씨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순영 씨가 웃었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매주 토요일은 두 사람의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산책 동호회에서 함께 걷고 정자에서 순영 씨가 준비한 도시락을 나눠 먹고 하산 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6월 어느 날 제철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순영 씨, 혹시 평일에도 함께 걸을 수 있을까요? 토요일만 기다리기엔 일주일이 너무 길어요. 순영 씨가 살짝 웃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럼 화요일이랑 목요일은 어때요? 우리 둘이서 동네 1000변이라도 걸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화요일과 목요일 두 사람은 한강 1000변을 걸었습니다. 토요일엔 북한산 둘레길을, 일주일에 3번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제철 씨, 저기 백로 보여요? 어디요? 아, 저기. 예쁘죠? 저는 새 구경하는 게 좋아요. 저는 나무를 보는 게 좋아요. 계절마다 변하는 모습이 신기해요.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 다음엔 나무도 유심히 봐야겠어요. 함께 걸으며 서로의 취향을 알아갔습니다. 순영 씨는 새와 꽃을 좋아했고 제철 씨는 나무와 돌을 좋아했습니다. 순영 씨는 클래식 음악을 즐겼고 제철 씨는 트로트를 좋아했습니다. 그럼 이어폰 하나씩 나눠 끼고 걸어요. 오른쪽은 클래식, 왼쪽은 트로트. 제철 씨의 농담에 순영 씨가 깔깔 웃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왔습니다. 동호회 산책은 취소됐지만 두 사람은 우산을 쓰고 천변을 걸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나름 운치 있네요. 그죠? 빗소리 들으며 걷는 것도 좋아요. 우산 하나에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제철 씨의 어깨가 비에 젖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순영 씨만 젖지 않으면 됐습니다. 제철 씨, 어깨 다 젖었어요. 이리 와요. 더 가까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집 피우지 말고 이리 오세요. 순영 씨가 제철 씨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제철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은 지 3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동호회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에 설악산 1박 2일 워크숍 가는 거 어때요? 다 같이 케이블카 타고 권금성도 가고 회원들이 모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제철 씨와 순영 씨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1박 2일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우리 갈까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씨가 가면 저도 가고 안 가면 저도 안 갈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철 씨가 가면 가고 결국 두 사람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설악산 워크숍 당일 버스 안에서 순영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랑 신혼여행 때 설악산 왔었어요. 35년 전이네요.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추억을 또 만들고 싶어요. 제철 씨랑. 제철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에 올랐습니다. 설악산의 웅장한 경치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순영 씨가 감탄했습니다. 제철 씨는 풍경보다 그녀의 표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 햇살에 반짝이는 눈동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산 후 저녁 식사.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순영 씨, 제철 씨, 여기 와서 같이 한잔해요. 네, 곧 갈게요. 순영 씨와 제철 씨는 숙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제철 씨, 저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죽은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제철 씨가 순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영 씨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순영 씨, 저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네, 저는 순영 씨를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순영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로 지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순영 씨 생각이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순영 씨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밤에 자기 전엔 오늘 함께 걸었던 시간을 떠올려요. 제철 씨, 부담 갖지 마세요. 답은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제철 씨가 좋아요. 정말 많이요. 제철 씨가 놀라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하지만 제철 씨와 함께 있으면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심장이 뛰고 웃음이 나오고 이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과거, 아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저는 순영 씨한테 재혼을 제안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평생 같이 걸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법적인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처럼 서로를 아끼고 지지해주는 관계면 충분해요. 그럼 매일 같이 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문자하고 함께 산책하고 저녁엔 같이 밥 먹고. 좋아요. 그렇게 해요.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이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두 사람은 한강 천변에서 만나 함께 걸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걷고 근처 카페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어제 순영 씨가 샀잖아요. 오늘은 제 차례예요. 그럼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해요. 그래요. 그게 공평하죠. 점심은 각자 집에서 해결했지만 저녁은 함께 먹었습니다. 때로는 순영 씨가 반찬을 만들어 제철 씨 집에 가져다 주고, 때로는 제철 씨가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제철 씨, 제가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요. 드실래요? 순영 씨,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과장하지 마세요. 그냥 평범한 된장찌개인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순영 씨가 만들어서 더 맛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매일 만났지만 각자의 공간은 지켰습니다. 제철 씨는 자신의 집에서, 순영 씨는 자신의 집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낮 시간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제철 씨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제철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실 좋은 친구가 생겼단다. 친구요? 누구신데요? 순영 씨라고. 산책 동호회에서 만났어. 아들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네요, 아버지. 혼자 계신 것보다 훨씬 좋아요. 다음에 한번 뵙고 싶어요. 그래, 다음에 소개해 줄게. 순영 씨의 딸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 젊어지신 것 같아요. 뭐 좋은 거 드세요? 아니야, 그냥 운동 열심히 해서 그래. 운동만으로는 안 돼요. 분명 뭔가 있어요. 순영 씨가 수줍게 제철 씨 이야기를 꺼냈고, 딸은 엄마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도 행복하실 자격 있어요.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제철 씨와 순영 씨는 여전히 매일 함께 걸었습니다. 봄에는 벚꽃길을, 여름에는 계곡을, 가을에는 단풍길을, 겨울에는 눈 덮인 산책로를. 동호회 회원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저 두 분 보면 정말 보기 좋아요. 우리도 저렇게 늙고 싶어요. 맞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네요.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철 씨, 1년 전 오늘이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에요. 정말요? 벌써 1년이나 됐네요. 시간 참 빠르네요. 저는 이 1년이 정말 행복했어요. 제철 씨 덕분에. 아니에요. 저야말로 순영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순영 씨가 제철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요. 우리 둘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당연하죠. 100세까지 함께 걸어요. 100세요? 야심차네요. 왜요?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우리 앞으로 30년 더 걸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외로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행복해질 용기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세요.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행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